안녕하세요. 커말 1급 이렇게 공부하자 특강을 맡은 이상미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되겠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데이터베이스 실무의 출제 경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는 액세스 한 번도 써보지 않은 분들이 더 많이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 액세스는 무엇인가라는 그런 그림 정도만 머릿속에 그리실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번째 데이터베이스 실무 과목에 출제되는 문제 부분은 DB 구축, 입력 및 수정 기능 구현, 조회 및 출력 기능 구현, 그리고 처리 기능 구현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네 가지 내용들 전체적으로 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DB 구축에 대한 내용입니다. 총 30점짜리 문제가 되겠는데요. 가장 비중이 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 아시는 것처럼 이 액세스라는 프로그램은 데이터베이스 관리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사용자가 만든 많은 데이터들을 손쉽게 관리해 줄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데요. 이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객체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자, 예를 들면 여기 1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테이블이라는 객체가 있고요. 그 다음 쿼리, 그 다음 폼, 보고서, 매크로, 모듈. 자, 이렇게 6개의 객체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6개의 객체를 이해하신다면 이 액세스의 큰 틀을 이해하실 수가 있는 것인데요. 자, 우선 테이블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데이터들이 있겠죠? 데이터들을 각각 저장을 하는 그런 저장하고 있는 객체가 바로 테이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테이블이 존재해야만 나머지 객체들이 존재할 수 있겠죠. 자, 1번에서는 바로 그 테이블을 완성하는 문제가 출제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나머지 객체들을 사용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번 문제는 이 테이블 객체를 만드는 그런 문제가 되겠고요. 간단히만 소개해드리면, 자, 쿼리라는 것은 이 테이블을 여러 개 만들어서 이것에서 원하는 데이터를 추출해서 마치 하나의 테이블인 것처럼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자, 그런데 이 쿼리의 경우에는 쿼리의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가장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 쿼리를 작성하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가장 마지막 문제, 처리 문제로 출제가 되고요. 자, 그다음 폼이라는 것은 이 만들어진 테이블이나 쿼리를 화면에서 볼 수 있는 화면 작업을 해주는 것이죠. 그 다음 보고서라는 것은 대부분 인쇄하기 위한 객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매크로라는 것은 지난 시간에 스프레드시트의 매크로 기능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 자, 그런 것처럼 뭔가 작업을 자동화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자, 그런데 액세스에서는 이 매크로가 조금 사용 방법이 다른데요. 엑셀처럼 기록을 하는 기능이 아니라 함수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모듈이라는 것은 엑셀에서 말했던 그 프로시저죠. 비주얼 베이직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서 프로그래밍 할 수 있는 객체가 바로 모듈 객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1번의 DB 구축에서는 바로 이 테이블을 완성하는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요. 자, 1번 문제는 테이블 완성의 문제입니다. 각 4점짜리 5개의 문제가 주어져서 20점짜리가 되겠는데요. 자, 이 부분이 가장 기본이 되는 중요한 부분이지만 사실 또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문제는 5점짜리로
보통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문제,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가 엑셀에서도 존재를 했었죠. 그것처럼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나 또는 액세스에서 작업한 것을 내보낼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자, 그 다음 3번 문제는 관계를 설정하는 문제인데요. 자, 이것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이 DB 구축 먼저 들어가시기 전에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이론이 있습니다. 자,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개념을 먼저, 개념과 용어들을 익히셔야 되는데요. 자, 이 부분은 필기시험 문제에 출제가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액세스의 경우에는 바로 실기 준비로 들어가시기 전에 우선 필기에 있는 데이터베이스 개념과 용어들을 먼저 공부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돼야 이런 부분도 좀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해하신다면 이 3번의 관계 설정은 정말 몇 초면 해결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쉽게 느껴지실 것 같습니다. 개념을 파악을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럼 먼저 1번에 출제되는 내용입니다. 자, 테이블을 완성하는 문제가 되겠는데요. 자, 여기에 봉사기관이라는 테이블이 주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주어진 문제를 보시면 예를 들어서 기관 코드 필드라는 값이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각각의 필드들이 있죠. 기관 코드는 텍스트의 형태, 기관명, 연락처, 주소 같은 것들을 저장하는 거죠. 우리 엑셀에서도 이렇게 저장하게 되죠. 기관 코드하고 저장하고 그 다음 기관명 저장, 그 다음 연락처, 주소 이렇게 테이블을 만드는데요. 이런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데이터베이스는 이 데이터에 대한 규칙이 굉장히 엄격하기 때문에 무작정 이렇게 테이블을 엑셀처럼 만드는 게 아니라 미리 설계를 하게 됩니다. 내가 이런 데이터들을 작성할 건데 이것은 텍스트고 뭐 이것은 숫자이다. 이렇게 미리 데이터의 형식을 지정하고요. 그 다음 길이도 뭐 이것은 10자까지 입력받을 수 있다. 이건 몇 글자 입력받을 수 있다. 자, 형식이나 길이도 지정하게 됩니다. 엄격하게 데이터의 틀을 지정을 한다는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을 제약 조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제약 조건을 지정하는 문제가 출제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여기에서 입력 마스크라는 것을 설정해라. 자, 입력 마스크라는 것은 입력될 때의 형식입니다. 자, 마치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셀 서식과 좀 비슷하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요. 셀 서식은 보여지는 형식이죠. 네, 입력 마스크는 입력될 때의 형식을 지정하는, 어떻게 입력이 되고 저장될 것인지를 지정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밑에는 또 보시면 이렇게 규칙이 나와 있는데요. 자, 기관 코드는 S-00과 같은 형태로 입력되도록 합니다. 자, 그래서 우선 영문자 입력은 영어와 한글만 입력될 수 있도록 설정해라. 요 글자 자리에 영어나 한글이 입력되고, 자, 그 다음 하이픈도 테이블에 저장되도록 하고 뒤에는 숫자 2자리가 입력되도록 만들어라. 자, 이것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이런 입력 마스크들을 사용하는데요. 자, 이게 마치 엑셀에서 사용하는 그 서식 코드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자, 요런 기호는 대문자. 자, 요건 소문자. 자, 그 다음 영문을 넣는데 L도 있고 A도 있는데요. 자, L과 A의 차이는 L은 영문과 한글을 필수적으로 입력하는 것이고요. 반드시 넣어야 한다는 것이죠. A의 경우에는 영문, 한글 이외에 숫자도 넣을 수 있는데 이것도 반드시 입력이 됩니다. 자, 그 다음 숫자는 0과 9와 샵이 있는데요. 자, 0은 숫자로 필수. 이건 엑셀과 동일하죠. 그 다음 9는 숫자와 공백을 선택적으로, 샵도 숫자와 공백을 선택적으로 넣게 됩니다. 자, 그럼 지금 보시면 영문 대문자를 1개 필수적으로 입력해야 되니까, 자, 영문 대문자를 필수적으로 입력합니다. 자, 대문자로 입력하는 게 이 기호가 되겠죠. 대문자로 넣어라. 그다음 영문을 필수적으로 넣어라.
L, 그 다음 하이픈을 넣어라. 그 다음 숫자 2개를 반드시 넣어라. 필수니까 00. 이렇게 넣고 세미콜론을 구분해서 마지막에 0을 넣어주게 되면 자, 이 값도 테이블에 저장되도록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 이외에도 보시면 시수 필드에는 1에서 8까지 정수가 입력되도록 유효성 검사 규칙이라는 것을 설정하고요. 3번에는 값이 오늘 날짜가 기본으로 입력되도록 기본값을 설정하는 제약 조건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나머지는 어렵지 않고요. 어떤 항목은 어디에서 지정해야 되나 그거 정도만 아시면 되겠고 입력 마스크 설정이 가장 좀 많이 공부하셔야 될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또 있네요. 자, 중복 가능한 인덱스 설정하는 것, 빈문자열 설정. 지금 보시면 요거 그대로 찾아서 지정만 하시면 됩니다. 자, 빈문자열이 허용된다. 빈문자열 허용 예. 이런 식으로 5개의 문제를 쉽게 푸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을 공부하신 다음에 테이블에 관련된 문제들 골라서 필기 문제 공부하시면 되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다음 중 특정 필드의 입력 마스크를 LA09 샵으로 설정했을 때 입력 가능한 데이터를 찾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앞서 보신 것처럼 L이라는 것은 영문자와 한글을 필수적으로 입력하죠. 숫자는 입력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럼 지금 4개의 보기 중에 첫 번째 거는 숫자가 입력되기 때문에 잘못된 보기가 되겠죠. 자, A라는 것은 영문자, 한글, 숫자가 모두 입력됩니다. 자, 한글 입력되죠. 숫자 입력되죠. 숫자 입력되죠. 모두 가능한 거네요. 자, 그 다음 0이라는 것은 숫자만 필수적으로 입력이 됩니다. 자, 숫자 입력되고 숫자가 입력되는데 이건 문자네요. 잘못됐죠. 자, 그 다음 9와 샵도 숫자와 공백이 가능합니다. 문자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문자 입력될 수 없는 형식이죠. 자, 그럼 2번의 형식이 바로 LA09 샵으로 설정했을 때 입력될 수 있는 형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각각의 입력 마스크를 공부를 하시면 입력 마스크에 대한 문제를 충분히 푸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문제 한번 그냥 유형만 보시면 됩니다. 자,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를 이용해서 추가기관.xlsx 엑셀 파일을 가져오는 그런 문제가 되겠고요. 또는 작업한 파일을 엑셀로 내보내는 문제도 출제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3번째는 관계를 설정하는 것이죠. 여러 개의 테이블들을 액세스해서 만들 수가 있는데요. 여러 개의 테이블을 관계 설정하게 되면 마치 하나의 테이블처럼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관계 설정의 조건들 나오게 되는데요. 관계 설정은 앞에서도 설명드렸지만 개념이 어렵고 중요한 내용이고요. 설정하는 건 사실 드래그하고 체크 표시만 하면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정말 쉽게 푸실 수가 있습니다. 개념을 꼭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2번 입력 및 수정 기능 구현의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점 문제가 되겠는데요. 자, 요거는 앞에 설명드렸던 개체 중에서 화면에서 작업할 수 있는 폼을 만드는 것입니다. 폼 개체를 작성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는데요. 자, 1번은 각 3점으로 15점 문제입니다. 폼을 완성하는 문제고요. 자, 2번은 5점짜리 문제로 둘 다 나오는 게 아니라 조건부 서식이 나올 수도 있고 함수 사용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나가 출제가 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 3번 문제는 예를 들면 매크로 생성 문제가 출제될 수가 있습니다. 자, 폼이라는 것은 화면에서 우리가 뭔가 그 액세스를 다룰 수 없는 사람도 작업할 수 있도록 화면에 개체를 보여주고요. 거기에서 직접 데이터를 조회할 수도 있고 입력할 수도 있고 삭제 작업도 할 수 있는 그런 개체를 폼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림이 주어지는데요. 그림에 따라서 속성을 설정하고 어떤 항목들을 보이지 않도록 하거나 이런 다양한 속성들이 있습니다. 자, 폼에 아주 많은 속성들이 있는데요. 이 속성을 설정하는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자세한 지금 상세한 내용들은 설명드려도 이해하시긴 조금 어렵겠죠? 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자, 폼에 대해서 속성 시트가 주어지는데요. 사실 속성들이 좀 많습니다. 이게 조금 복잡하긴 하지만 또 그렇다고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자, 형식, 데이터, 이벤트, 기타, 모두 탭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요. 자, 이 내용을 보고 해당 항목, 예를 들어서 기본 보기 속성을 그림과 같이 표시해라. 그럼 그림에서 어떤 속성을 보고 자, 기본 보기를 단일 폼으로 설정한다. 폼의 레코드 선택기와 탐색 단추가 표시되도록 해라. 그러면 아래쪽에 레코드 선택기 예, 탐색 단추 예. 세 번째, 현재 폼에서 새로운 레코드 추가나 삭제가 가능하도록 해라. 그럼 추가 가능 예. 삭제 가능 예. 이런 식으로 속성을 하나씩 찾아서 체크를 해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4번은 바운드 시켜라. 텍스트 상자와 원본을 연결시키는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간단한 함수를 쓰는 문제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속성에서 모두 지정하고요. 함수는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엑셀에 비해서 어렵지 않은 간단한 함수들이 출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폼에 대한 것을 완성시키는 문제가 두 번째 문제가 되겠고요. 자, 그럼 필기 문제도 폼의 속성을 묻는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되겠죠. 한번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폼 작성 시 속성 설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묻는 문제입니다. 자, 폼은 데이터의 입력, 편집, 작업 등을 위한 사용자와의 인터페이스로 테이블, 쿼리, SQL을 레코드 원본으로 지정한다. 테이블을 원본으로 폼을 만들 수도 있고요. 쿼리를 원본으로 만들 수도 있고 SQL이라는 것이 데이터베이스를 다루는 언어입니다. 그래서 쿼리를 SQL문을 이용해서 만들 수도 있는데요. 그것을 원본 속성으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옳은 설명이고요. 폼의 제목 표시줄에 표시되는 텍스트. 자, 폼 보면 이렇게 위에 표시되는 텍스트 제목이 있는데요. 제목은 이름 속성이 아니라 캡션이라는 속성을 사용합니다. 자, 이런 것도 이제 실기 문제를 몇 개 풀다 보면 금방 알 수 있는 속성이 되겠죠. 자, 폼의 보기 형식은 기본 보기 속성에서 단일 폼, 연속 폼, 데이터 시트, 피벗 테이블, 피벗 차트, 분할 표시 폼. 자, 이런 것들이 기본 보기 속성을 눌러보면 모두 나오겠죠. 옳은 설명이고요. 이벤트의 작성을 위한 작성기는 식 작성기와 매크로 작성기, 코드 작성기가 있다. 이벤트 작성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단추를 눌렀을 때 무엇이 실행된다. 이런 것들을 식이나 매크로나 코드, 즉 모듈로 작성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속성 중 잘못된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폼을 공부하실 때는 속성들 위주로 학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역시 폼 완성하는 것들 쭉 이어지는데요. 자, 요게 바로 지금 폼의 디자인 보기가 되겠습니다. 자, 폼에서 요 안에서 설정을 해주는 건데요. 자, 여기에 txt 봉사 시수 합계 컨트롤에는 자, 요게 그 컨트롤이 되겠는데요. 자, 여기에 회계 학과인 학생들의 봉사시수 합계가 표시됩니다. 조건에 만족하는 것의 합계를 구할 때는 엑셀과 마찬가지로 dsum이라는 함수를 사용하는데요. 바로 dsum의 수식을 여기에 작성해주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문제는 매크로 작성 문제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XS의 매크로는 매크로 기록이 아니라 함수를 선택해서 각각의 값을, 그 옵션들을 지정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자, 여기에 뭘 하라고 했냐면 단추를 클릭할 때 재학생 관리라는 폼을 폼보기로 여는 매크로를 작성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폼보기 형식으로 열 수 있는, 폼을 열 수 있는 매크로의 함수는 오픈 폼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그럼 쿼리를 연다, 그럼 오픈 쿼리. 보고서를 연다, 그럼 오픈 리포트, 이런 매크로 함수명들을 일단 공부하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폼 이름을 지정하고 폼 보기 형식으로 열고, 그 다음 여기 어떤 조건들이 주어집니다. 조건에 맞는 것을 지정해서 실행을 하게 되면 매크로를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크로의 경우에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몇 개의 매크로 함수들 공부를 하시면 작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입니다. 자, 3번 문제는 조회 및 출력 기능 구현 문제가 되겠는데요. 자, 보고서를 작성하는 문제입니다. 자, 인쇄하기 위한 개체죠. 보통 보고서를 만드는 거죠. 말 그대로. 자, 보고서도 각 3점짜리 5개 문제로 15점짜리 배점으로 보고서를 완성하는 게 출제가 되는데요. 폼을 잘 공부하시면 보고서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고서도 대부분 속성들을 지정하는 문제로 출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 2번에 5점짜리 문제는 이벤트 프로시저를 구현한다라고 했는데 바로 모듈을 작성하는 것이죠. 자, 이것도 예를 들면 단추를 눌렀을 때 무엇이 실행되도록 해라. 자, 이런 것을 매크로로도 만들 수 있고 프로시저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문제에서 지시하는 대로 작성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보고서도 한번 보실까요? 자, 봉사 현황 보고서를 완성하는데요. 자, 1번에 보시면 정렬을 지정하는 게 나오고, 자, 2번에 보면 머리글 영역에 머리글을 완성하고, 자, 3번도 3번, 4번, 5번 같은 경우에는 모두 속성을 설정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각각의 속성들 설정하는 것들 공부를 하고, 네, 그 다음에 보고서에 관한 것도 문제들, 속성 위주의 필기 문제들을 풀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2번 문제네요. 2번 문제 보시면 봉사 내역 관리 폼에 오름 단추와 내림 단추를 클릭할 때 정렬을 수행한다. 자, 무엇을 눌렀을 때 무엇이 실행이 된다. 이게 바로 이벤트 프로시저입니다. 자, 이벤트 프로시저를 구현하는 문제인데요. 오름 단추를 클릭하면 오름 차순 정렬, 내림 단추를 클릭하면 내림 차순으로 정렬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코드를 작성하는 거죠. 근데 지금 딱 보시기에도 코드가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간단히 뜻을 설명드리면 미점 오더 바이, 그럼 미라는 것은 현재 자기 자신의 폼을 의미합니다. 자기 자신의 폼에 오더 바이라는 것은 정렬을 해라. 자, 하고 시수 어센딩이라는 것은 시수에 대해서 오름차순 정렬해라. 자, 그 다음 미점 오더 바이 오는 투로 그러면 이 오더 바이를 적용해라 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런 것들은 할 수 없이 코드를 좀 암기를 하셔야 되겠죠. 잘 출제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렬이라든지 필터링을 한다든지 잘 출제되는 코드를 암기해서 적용을 하는 그런 방법으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4번 처리 기능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처리 기능 구현 문제는 쿼리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 앞서 우리가 공부했던 엑셀 과목에 대해서는 2021년도에 변경된 유형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문제 유형 틀 자체가 변경이 되었는데요. 엑세스에서는 큰 변동은 없습니다. 기존에 출제된 것과 비슷한 형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다만 좀 변형이 됐다면 이 쿼리 부분이 좀 강조가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쿼리 문제가 좀 강화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자, 지금 보시면 25점입니다. 그래서 각 배점은 바뀔 수 있지만 1번에 4점짜리, 그 다음 2, 3, 4번은 각 7점으로 비중이 좀 높죠. 자, 그래서 좀 점수가 높은 부분이 처리 기능 구현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필기 시험에도 역시 쿼리의 문제 많이 출제가 되고요. 실기 문제에도 비중이 높기 때문에 쿼리를 좀 열심히 공부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쿼리라는 것은 앞서 뭐라고 설명을 드렸냐면, 자, 우리가 테이블을 작성합니다. 기본 데이터들을 넣어서 여러 개의 테이블들을 만들어 놓는데요. 자, 이 여러 개의 테이블을 관계 설정해서 마치 하나의 테이블인 것처럼 사용하면서 원하는 필드들을 추출할 수도 있고, 원하는 조건을 볼 수도 있고요. 또 각각 어떤 기능들을 실행하는 다양한 쿼리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 1번에 보시면 단순 쿼리라는 것은 단순히 조건이나 필드를 지정해서 볼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되겠고요. 2, 3, 4번에 나오는 것들이 이제 쿼리의 종류들이 되겠는데, 크로스텝 쿼리라는 것은 마치 엑셀의 피벗 테이블 비슷한 쿼리가 되겠고요. 자, 매개 변수 쿼리라는 것도 많이 출제되는데요. 매개 변수 쿼리는 매번 쿼리를 실행할 때마다 조건을 물어봅니다. 즉, 어떤 값을 보고 싶냐고 물어봐서 사용자가 대답을 하게 되면 그것에 맞는 조건에 맞는 값을 보여주는 게 매개 변수 쿼리가 되겠고요. 여러 가지 계산들, 합계나 평균, 개수, 최대, 최소 같은 것을 계산할 수 있는 게 요약 쿼리. 자, 그 다음 실행 쿼리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데이터를 수정할 수 있는 업데이트 쿼리라든지, 삭제 쿼리라든지, 그다음 추가 쿼리라든지 이런 어떤 작업을 실행할 수 있는 쿼리를 작성하는 게 실행 쿼리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더 어렵기 때문에 좀 문제의 점수의 비중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린 다 어려우니까 단순 쿼리가 뭘 하는 건가 정도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봉사 내역과 봉사 기관 테이블을 이용해서 하늘 요양원의 봉사 내역을 조회하는 하늘 요양원 조회라는 쿼리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관계 설정은 우리 앞에서 모두 해 놓았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봉사 내역과 봉사 기관이 1대 다의 형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봉사 내용을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해서 표시하고 쿼리 실행 결과 표시되는 필드와 필드명은 그림과 같이 이렇게 표시하라는 건데요. 그럼 봉사 내용과 봉사 날짜가 표시되면 됩니다. 그럼 굉장히 간단한데요. 봉사 내용을 드래그해서 옮겨놓고 봉사 날짜를 드래그해서 옮겨놓습니다. 그런데 봉사 내용을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하라고 했습니다. 자, 오름차순 정렬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름차순으로 지정을 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 여기서 보고자 하는 것은 하늘요양원만 보고자 합니다. 하늘요양원은 기관명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기관명을 추가해주고, 근데 결과에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표시되지 않도록 지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단순 쿼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단순 쿼리에 출제됐던 필기 문제 한번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중 쿼리에서 사용하는 문자열의 조건. 자, 앞에 보시면 이렇게 조건을 지정하죠. 하늘요양원 이렇게 조건을 지정하는데요. 자, 여기에 와일드카드라는 것을 쓸 수 있습니다. 자, 와일드카드는 엑셀에서도 사용하죠. 별표를 사용하면 여러 글자,
대신 쓸 수 있고, 자, 물음표를 사용하면 한 글자 대신 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학 or 영어 그러면 수학 또는 영어라는 거죠. 수학이나 영어인 레코드를 찾는다 옳은 설명이 되겠고요. 자, 서울별인데 앞에 like라는 연산자가 붙는데요. 이거는 별표를 사용하면 자동으로 붙는 연산자가 되겠습니다. 뭐뭐랑 비슷하다 그 뜻이 되겠죠. 자, 서울이라는 문자열로 시작하죠. 뒤에 몇 글자든 상관이 없습니다. 옳은 설명이 되겠고요. 자, 별, 실림, 별 그러면 앞에 글자 상관없고 실림 들어가고 뒤에 글자 몇 글자도 상관없는데 여기에서는 두 번째가 신이고 세 번째가 림이라고 했는데 뭐 앞에 10글자가 올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3번이 잘못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4번에 낮 전산과 그럼 전산과가 아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뒤에 문제들은 유형들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로스텝 쿼리를 작성하는 문제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요약 쿼리입니다. 어떤 계산을 할 수 있는 쿼리를 만드는 문제. 그 다음 네 번째는 새 테이블을 작성하는 그런 문제. 실행 쿼리가 되겠죠. 이런 것들을 지금 새 테이블 만드는 게 아니라 매개 변수를 입력받는 매개 변수 쿼리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쿼리의 문제가 4번에 출제가 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좀 다소 짧은 시간이지만 커말 1급이 어떻게 출제되는지 유형들 살펴보고 또 공부하는 방법들도 설명을 드렸는데요. 뭐 제가 설명드린 세세한 내용들을 지금 이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전체적인 흐름이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 내용이 다소 어렵게 느껴지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커말 1급 시험이 다들 어렵다고는 하지만 또 출제되는 그 유형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많은 정보들도 우리한테는 있기 때문에 그 내용들 중심으로 공부를 하신다면 누구나 다 합격을 하실 수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합격하시는데 이 수업이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여러분들 꼭 모두 합격하시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특강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